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5G 통합칩 관련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뭐니뭐니 해도 5G입니다. 5G 시대가 작년에 개막했다면 올해는 크게 시장이 커집니다. 이 스마트폰을 놓고 얘기를 하면 그 플래그십 모델은 이미 시장에 선보였고, 시장이 커지는 올해부터는 업체들이 5G 적용 모델을 늘려가게 됩니다. 달리 보면 그 시장 확대와 더불어 보급형인 중가형 모델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올해 그 스마트폰의 최대 전쟁터는 중가 모델 시장이 될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. 바로 5G 시스템 온 칩, 그러니까 5G 통합칩의 공급 극대화를 위해서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오퍼레이션 최적화는 쉽게 말하면 그 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잘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5G 통합칩이 어떤 칩을 말하는 건지,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 업체를 공략한다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5G 폰에 들어가는 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그 AP칩과 모뎀칩이 다 들어가는 통합칩이 있고, AP칩과 모뎀칩을 별도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1년에 나오는 제품 중 최고 사양으로 통하는 플래그십 모델에는 그 통상 AP칩과 모뎀칩이 따로 들어갑니다. 이 플래그십 모델은 아무래도 고사양 제품이기 때문에 칩 연산 능력이 중요합니다. CPU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뜻인데요. 그 AP칩에 들어가는 CPU가 커서 이 공간 확보상 모뎀칩을 따로 넣는 게 낫습니다. 하지만 보급형 모델은 상대적으로 CPU 영역이 작아도 됩니다. 이 보급형도 기본적으로 연산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떨어져도 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보급형 모델에는 그 통합칩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. 이 삼성이 5G 통합칩의 공급 확대에 나섰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그 5G 스마트폰 보급형 모델을 잡기 위해 뛴다는 뜻과도 같습니다. 이 칩으로 말하면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990이 아니라 이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에 들어가는 5G 통합칩인 엑시노스 980 공급에 주력한다는 의미입니다. 엑시노스 980은 그 8나노 핀팩 공정으로 만드는 제품입니다. 이 삼성은 이 칩을 확대할 생각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접근하고 있음을 실적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. 사실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의 공식 입장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공시 때문이기도 하고, 그 비즈니스 간행상 거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고, 경쟁 업체를 의식해서 특정 업체와 거래가 임박했다는 말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. 설사 외신 등 언론에서 특정 업체와 링크가 돼도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삼성은 실적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3위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. 비보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곧 칩을 양산하게 될 것이란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. 비보와 삼성의 5G 칩 동맹은 그 지난 연말부터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비보의 스마트폰인 X30에 삼성의 통합칩 엑시노스 980을 채용할 것이란 보도였는데 삼성이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. 사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지금 무역 분쟁 중인 미국의 퀄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안입니다. 비보는 삼성과 손을 잡았고, 샤오미는 디멘시티를 만드는 대만의 미디어텍과 손을 잡았습니다. 예전 같으면 다 퀄컴 칩을 쓰던 회사들이죠. 아직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플래그십 모델에는 여전히 퀄컴 칩을 쓰지만 물량을 더 많이 찍는 보급형 모델에서 삼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. 일전에 퀄컴이 파운드리의 칩 물량을 맡기면서 TSMC에는 최고 사양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65를 맡겼고, 그 삼성 파운드리에는 보급형 칩인 스냅드래곤 765를 맡겼다는 이유로 TSMC가 더 기술력이 낮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의 최대 격전지는 플래그십 모델 시장이 아니라 보급형 시장입니다. 칩 물량도 보급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. 삼성은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 업체들이 삼성 칩에 더 주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상황을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감지됩니다. 이 퀄컴, 삼성, 미디어텍의 경쟁이 불꽃을 튀길 것 같습니다. 특히 삼성은 통합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PU IP, GPU 설계 자산을 만드는 AMD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. 이 통합칩은 AP칩과 모뎀칩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AP칩 안에는 연산, 통신, 센서, 그림, 이미지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 모두 따로 있습니다. 이 중에 연산을 맡는 부분이 CPU 부분인데, 삼성은 최근에 CPU를 설계하던 팀 몽구스라고 하죠. 그 몽구스를 없앴습니다. 자신의 IP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버리고
그 영국의 설계 자산업체 ARM의 IP를 현재처럼 계속 쓰기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인데요. 그런데 GPU의 경우에는 AMD와 협업을 통해서 ARM도 견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선택지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. 물론 GPU IP도 영국의 ARM이 절대 강자이긴 하지만 AMD도 뛰어난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보유한 GPU IP를 갖고 있습니다. 삼성으로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RM, ARM 그리고 AMD라는 그 선택지를 옵션을 2개로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품목은 3개입니다. AP가 첫 손에 꼽히고 그 다음이 이미지 센서, 또 그 다음이 TV나 스마트폰 OLED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인 DDI,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인데요. 삼성은 올 1분기에 AP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, DDI 수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실적 컨퍼런스에서는 이 외에도 의미를 둘 만한 얘기가 몇 개 더 있었는데요.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2자릿수 선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또 그 차세대 공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 4나노 공정의 제품 설계를 완료하고 이 5나노 공정에서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. TSMC가 올 2분기 말에 애플의 AP 칩을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 것임을 대만 디지타임스를 통해서 흘렸는데요. 앞으로 5나노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삼성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습니다. 실적 발표치가 기대치를 10% 이상 웃돌았기 때문인데요. 지금으로선 가장 큰 변수는 우한 폐렴 사태인 것 같습니다.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으면 올해 삼성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이 엑시노스 980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